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정해집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결정됩니다.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야말로 국민의힘 당의 하나의 축제일이죠. 대선 후보를 뽑는 일인데 말이죠. 하지만 조금 이제 김이 센 것은 밖에 한덕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된다 하더라도 또 단일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김이 센 측면이 있죠. 그런데 말이죠. 김문수는 단일화를 분명히 할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동훈이 만약에 뽑힌다면 단일화, 글쎄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말이죠, 한 사람으로 정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쪽에 이재명은 벌써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 접경지역, 포천, 연천, 왜 이런 데를 갔을까요? 이런 데는 보수표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조금이라도 얻어보기 위해서, 또 동해안 벨트, 즉 보수가 강한 쪽, 이런 쪽을 지금 이재명이가 훑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답니다. 오히려 법을 바꿔가지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모든 재판을 중단시키겠다. 법원 조직법을 바꿔가지고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겠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법을 바꿔가지고 이재명 방탄법을 만들겠다. 과거에는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단식도 하고 불체포 특권도 쓰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제는 숫제 법을 바꿔버리겠다. 법을 바꿔버리겠다. 이재명 하나를 위해서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말이죠. 사법부를 없애버리겠다.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없애버리겠다.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배웠죠? 중학교 때부터,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도 사법부의 독립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민주주의에서 말이죠. 삼권 분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들은 사법부를 이제는 없애버리겠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기들은 선출된 권력인데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아니 선출된 권력이 답니까? 왜 사법부를 선출하지 않는 건지 모릅니까? 사법부도 선출하면 말이죠. 그야말로 양아치 새끼들이 판검사한단 말이에요. 양아치 새끼들이 지금 국회의원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보세요. 국회의원 할 만한 놈들이 합니까? 전부 다 줄 서가지고, 정당에 줄 서가지고 꼬북하는 놈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법부마저도 저 이재명에 줄 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판사하고 검사하고 대법관하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출 안 하는 거야. 선출된 권력이 다가 아니야. 선출된 권력이라 하더라도 잘못하면 내려오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국회 해산권을 없앤 것이 87년 헌법의 정말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순진하게 말이죠. 대통령이 독재할 것은 예상을 했지만 국회가 독재를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야. 그래서 국회 해산권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을 갖다가 국민이 끌어내릴 수 있는 것도 없애버리고, 지금 국회는 완전히 무소불위가 된 거야. 오히려 불체포 특권까지 주지, 면책 특권까지 주지, 그 다음에 엄청난 특혜, 특권.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보다 국회의원이 더 나요. 대통령이 고생만 하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큰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사권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인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예산권 가지고 사실상에 자기가 하고 싶은 곳에 돈 쓰고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그런 건 있지만 사실상 말이죠.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엄청 바쁘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그러는데, 이 국회의원은 즐기는 거야. 그냥 국회는 즐겨도 되잖아요. 어디 가가지고서 말이죠. 애유성 여행이나 하고, 그러면서는 그거를 갖다가 여행이 아니라 뭘로 둔갑시킵니까? 어디 방문한다, 시찰 간다, 공무로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행기 값, 철도 값 거의 공짜예요. 사실은 개인적인 일 보러 가면서도, 사실은 관광 가면서도 겉으로는 말이죠. 일하러 가는 건 척하면 말이죠. 모든 의전이 나오고, 공항 같은 거 이용할 때도 국회의원은 말이죠. 특혜를 받는 겁니다. 수많은 특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일할 사람, 그리고 어떤 특혜 특권 그런 거 모두 척결하고 그야말로 오로지 반듯하게 정치할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물론 이제 김문수가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은 오늘 3일 경기 고양시 킨덱스에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이걸 합산해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개표 결과 발표는 오후 3시 46분쯤. 그전에는 이제 2시부터 시작을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선행 어떤 또 절차가 있죠. 그리고 개표 결과 발표는 오후 3시 46분쯤부터 이뤄진다.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 후보자 지명 안건을 상정하고 투표 결과 및 여론조사 결과를 수령해서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를 선언하게 됩니다. 결과 발표 대통령 후보자가 지명되면 당선자는 수락연설을 하게 되죠. 낙선자의 승복연설 후에는 두 후보자 간 화합 이벤트도 마련이 됩니다.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대선 후보 선출자를 상대로 기자간담회가 진행됩니다. 두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수치에 대해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서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몰린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회에 윤 전 대통령 탄핵 수치 국면에서 여러 차례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주도했습니다. 이후 탄핵 수치 과정에서도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탄핵 찬성에 앞장섰습니다. 자, 하나는 그러니까 반탄, 탄핵에 반대한다. 한쪽은 탄핵에 찬성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둘 다 윤석열 정부의 사실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대선 후보로 마지막 이제 경선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캠프에는 말이죠.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그런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지지자들이 모두 김문수 캠프로 갔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김문수 캠프는 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몰려드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됩니다. 한동훈 캠프는 말이죠. 한동훈 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죠. 하지만 한동훈 계 빼놓고는 그렇게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동훈이가 원래가 이제 당원들한테 인심을 잃고 배신자로 찍히는 바람에 다만 이제 한동훈한테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 한동훈이가 더 잘 싸울 수 있다.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연세가 든 사람들도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본선에서도 한동훈이가 더 잘 싸운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40대, 50대가 한동훈을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물론 40, 50대는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기도 하지만 특히 한동훈에 대한 비토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똘똘 뭉쳐가지고 이 단합이 돼서 보수 우파가 똘똘 뭉치면 충분히 또 이재명의 어떤 사후 리스크 저것 때문에 해볼 만한 상태에서 김문수 후보로 가면 충분히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김문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조용한 어떤 강하다. 조용하면서도 강하다. 소리 없이 강하다. 그러니까 뭐 겉으로만 그냥 강한 척하고 뭐 아무것도 속빈 강정이 있는가 하면 제가 볼 때 김문수는 그야말로 외유내강.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부드러운 것 같고 그렇게 뭐 화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말이죠. 그 토론할 때도 보면 김문수 후보는 진정성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정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들으라고 하는 말, 쇼하려고 하는 말, 마음 없이 하는 말 이게 없어요. 저 진정성이 말이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김문수 대 한동훈, 한동훈 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결정됩니다. 강시엽 TV입니다.